통제 상한론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저서가 여기다까지 나올 거예요. 이 저서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 좀 하시죠. 자, 누가 할까요? 자, 누가 좀 나와서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그 상한 씨는 상한 통병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분의 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상한과 운병이 같지 않음을 이제 표현했다라는 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갱의 남양 할인서는 기억이 안 나고 잠시 그 허숙미는 먼저 이 상한 백증가는 상한에 대해서 노래로 제작을 해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제작한 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갱의 남양 할인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뒤에 가로쳐서 뭐라고 써 있죠? 상한 백군이라고 예. 했으니까 예. 이름으로 생각하면은 문답 형식으로 책이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몇 같습니다. 종류? 20번 아니, 100개 문답이 예. 있었을 100개 거라고. 질문하고 100개 답변해준 그런 형식이죠. 예. 그리고 누구의 저작이었 그 특징이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경락을 통해서 아마 주갱이었던 것 같은데 경락을 통해서 삼양을 나타냈다라는 그 특징이 있었다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세 분까지만 알아봤고 마지막 그 과, 옹. 이분은 아직까지 찾아보자. 예. 잘해줬고요. 혹시 이렇게 답안 썼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답안을 썼어요? 답을, 이, 답을 제출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쓴 코멘트랑 그 음, 추가로 저는 네이버에서 좀 더 찾아보느냐고 음. 막그 끝까지 못해. 직접 찾아서 이야기를 네. 했었다라고 했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물론 대답 못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잘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뭐 질문을 좀 하고 간단한 답변도 한번 하게 한번 해보죠. 질문 좀 해주세요. 손들어내요. 마이크 직접 갖다 주고서는. 네. 조갱이 경락으로 서문 사냥을 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자세히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경락 자체를 한의학의 이론 전체 이론과 좀 더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정치성과 좀 더 연관을 지을지를 서문 사냥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경락이라는 게뭐 양명경, 태양경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어, 특정한 그 시기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기억 확실하지 않는데 뭐 특정한 부위의 이름을 따서 그 경락을 이제 이름 지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발전해갖고 그 특정한 경락의 이름을 뭐 양명경이라든지 태양경, 뭐 거름경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 되고요. 예. 수고했어요. 예. 이렇게 발표해 줬는데 최소한 질문 정도, 간단한 질문 정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야 좀 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어, 일단, 어, 이 상한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상한론이 어떤 병이었나?
라는 거 계속 이야기했었죠. 한번 누가 전체적으로 상한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좀 이야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자, 검색해도 좋아요. 검색해서 보든지 해서 자, 상한론이란 어떤 것이다, 어떤 병이다 라고 한 2,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사람들. 뭐 어떤 것이 됐든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상한이라는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상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 상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연구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한론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누가 좀 찾았으면 말을 좀 해주시죠. 찾았으면 이야기 좀 해줘요. 왜 말대로 오늘 다들 안 할까? 제가 검색한 상한병은 상한병은 주로 상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상한병은 외부에서 침입한 항사로 인해 발생하는 열병의 증상, 병의 진행 과정, 진단 방법, 치료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는 거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 그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상한병은 현대에 와서는 진짜 열성 전염병 그리고 간단하게는 감기부터 독감, 폐렴 같은 그런 열성 전염병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는 이 병의 진행 단계를 6경으로 나눠서 태양, 양양, 소양, 태음, 소음, 거름으로 먼저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6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증상이나 맥상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인가 몰랐는데 감기 비슷한 이런 병이었다.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어느 시대건 간에 감기란 병은 다 있을 거고 지금도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감기는 그래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해도 내 생명이 위태롭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다음 국가 전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병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왜 나라에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실제로 죽는 사람 보면은 아주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그런데 그 병이 전파력도 강하고 또 치사율이 어느 정도 있다. 치사율 어떻게 보면 10%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죽는 사람한테 미안할 수 있지만은 진짜 좀 아주 싸가지없게 생각한다면은 10% 죽는 거, 다 걸리지도 않는데 10% 죽는 거, 10%도 안 되는 치사율 가지고 왜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했을 때는, 요즘은 그래도 이 의료가 점점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거 차단하는 방법, 또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죽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런 책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상한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 상한병은 이런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기랑 비슷해. 감기랑 비슷한데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감기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 라고 보면서 감기보다 훨씬 더 심하고 전파력도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한 치료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책을 쓸 때 그냥 병을 보고서 그 병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다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병이 생겼다 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뭐 병리를 갖다 잘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와 방법을 다 구성해낸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하기 힘들었던 것들은 다른 데서 인용해 오야 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자신의 저서를 많이 써서 또 한의학 같은 데도 자기 저서를 써서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쓴 거 솔직히 얼마 안 돼요. 특히 논문 같은 경우 자기가 쓴 거 별로 안 되고 남들 거 다 이리저리 인용해서 짜집기 한 다음에 거기 그걸 바탕으로 또 내가 새로운 연구 한두 개 한 거
그러니까 논문이 30페이지 된다 했을 때 한 1, 2페이지 정도만 자기 얘기고 나머지는 다 남이 인용해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다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 치료했던 경험들 이걸 갖다가 이제 후세에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 내가 나보다 앞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 자료들을 갖다 끌어모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황제내경. 황제내경에 보면은 소문에 연론이라는 편이 있어요. 소문 연론에 보면은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류야라. 이런 용어가 처음부터 딱 나와요. 자, 지금 무릇 열병이라는 것은 모두 상한의 무리이다. 라고 해서 내경에서 상한이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상한이라는 용어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이 상한의 병이 걸렸는데 보통 6일 이내에 죽는데 사는 사람들은 한 10일 정도 지나가서 살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처음에 병이 들 때 태양경, 양면경, 소양경, 체온경, 소음경, 거름경의 순서로서 병이 진행됩니다. 라는 용어가 딱 나와요. 그걸 그대로 상한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다 이렇게 병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걸 딱 집어넣고 뇌경에서도 태양병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오면서 내가 직접 임상을 해보니까 뇌경에서 말한 태양병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증상들 약간 달라졌더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추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추가해서 육경제강이라는 그런 용어가 쓰여요. 육경제강. 그래서 상한론에서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병증이 무엇이다. 라는 게 나타나요. 자, 육경제강 한번 찾아보세요. 상한론 육경제강. 그냥 육경제강이라 검색하면은 다 나올 거예요.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이야기하세요. 어떤 내용이라는 거. 자, 누가 이야기할래요? 찾은 거. 뭐,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은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발표 안 했던 사람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상이라는 게 육경 전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고, 증상 예, 예. 이야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태양병 제강이라는 것은 머리와 목덜미가 뻣뻣하면서 아프고 오한이 나며 뇌기 부한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양면경은 육경 각각의 증상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오한은 없고 오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갈증이 나며 배변이 굳어지고 배가 불러오르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아파하는 증상. 그다음 소양경은 추웠다 열이 났다 하면서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며 눈앞이 아찔하고 맥이 선한 증상을 말합니다. 태운경은 뱀은 배가 그득해지고 토하며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심하며 때로 배가 아프고 명치, 립이 단단해지는 증을 말합니다. 예. 그다음 소음경 몸은 주위에 무관심하며 잠만 자려고 하는 증상. 예. 그다음 마지막 거름경은 갈증이 심하여 물을 많이 마시고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감이 있으며 가슴이 달아오르는 것 같고 아프며 배고파 하면서도 먹으려 하지 않는데 만약 먹으면 후충을 토하여 설사시키면 설사가 멎지 않고 배고픈 증상을 말한다. 예. 이렇게 해서 상한론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경에서 나왔던 육경, 그다음 상한론에서 말하는 육경 증상들이 쫙 있으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송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육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경에서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육경이 태양경, 양명, 소양, 태웅, 소음, 거름이라는 육경
아무 뜬금없이 그냥 육경이라는 용어를 써놓고서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육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삼음삼양의 육경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육경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12경락에서도 이런 육경이라는 용어를 썼더라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상한론에 나오는 이런 육경으로 이런 용어도 나오더라 했을 때 이 육경이 똑같은 용어로 쓰였지만은 내용 자체로 보면 약간씩 다른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증상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태양경, 족태양 방광경 어떻게 흘러가죠? 족태양 방광경이 이렇게 자,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보니까 아픈 데가 어디예요? 아플 수 있는 곳. 자, 눈도 아플 수 있고 머리 꼭대기 아프고 머리 뒤통수 아프고 이렇게 등까지 아프고 한 이런 증상들. 태양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태양경 재간과 보니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족태양 방광경과 유사하더라. 태양병이 족태양 방광경의 경락 흐름과 유사하니까 그래, 그냥 경락을 따지면 태양경 됐어. 그냥 양명경. 양명병은 어때요? 고열이 나면서 부고인공복현, 아니, 고열이 나면서 이 소화도 안 되고, 막 전신질환이 나타나는 이런 쪽인데, 조경의 위경이 몸 앞쪽을 지나가면서 이런 열이 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주관한다. 양명 위경이니까 양이 모여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열이 많이 나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경락으로 보나 이런 병증으로 보나 유사하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육경이라는 걸 갖다가 경락으로 보는 것이 좀 좋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경이 무엇이다? 라고 딱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경에서도 아무 뜬금없이 그냥 육경이라는 게 나왔고 상한을 그 인용해서 썼고 후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경락이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병이 진행된 단계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결론은 아직도 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냥 상한을 했으니까 그냥 믿고 따랐어. 상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써봐. 썼더니 효과가 있네. 효과가 없으면 지금 상한을 우리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상한제로 나온 처방 그대로 이렇게 상한의 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돼서 약을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2000년대에 만들었던 이런 처방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코비드19에도 상한 처방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걸 써먹게 되는 것이고 그 상한제에 있던 처방 그대로 지금 코비드19에 썼느냐? 그건 아니죠. 변방을 해가지고 쓰고 또 더 그에 지금 코비드19에 더 맞는 이런 온병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온병을 대입해서 써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 해서 상한제 처방보다는 온병 처방을 더 많이 쓰고 하는 것인데 상한에 썼던 이런 치료 원칙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겠더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가들이 이렇게 상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대로 책을 써낸 것이죠. 그래서 상한 총병론 같은 경우, 상한에 대한 총병. 제목 자체에 상한 총병이다. 상한론 전체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그래서 상한론 전체 내용을 쭉 보고서는 시작을 본다, 공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한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공부했던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지나서 이 성무이라는 사람이 성무이, 성무기, 인직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성무기라는 사람도 있고 성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 시대 약간 뒤, 금원 시대 초기 이때 상한 명리로 뭐 상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쓰면서 상한론에 대한 주석을 달기 시작을 해요. 상한론 원본이라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대의 상한론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자기가 이 저서를 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상한론 원본이라는 걸 구해서 상한론 원본도 그럼 당연히 송대 교정의석에서 교정돼 나온 이런 책을 가지고 그럼 내경도 보니까 내경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있는데 상한에 대한 주석이 없구나. 그래서 상한에 대한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것인데 물론 이런 사람들도 상한에 대한 나름대로 주석이 달려 있는 거겠죠. 자, 상한구신론. 상한론의 90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논한다. 어떤 해당 분야를 뽑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논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상한백문. 상한에 대해서 내가 100가지 묻고 100가지 답변한다. 자문자답을 하지만은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요즘도 어떻게 보면은 이 1인칭 그냥 딱 서술하는 것보다는 문답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독자들한테 읽기도 쉽고 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문답 형식으로도 이렇게 썼어요. 이 문답 형식을 쓰는 책의 대표적인 책은 황제내격. 그죠? 내게서 환자가 묻고 이 신하들이 답변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나가는데 가끔 보면 내경에도 보면은 문답 없이 그냥 뜬금없이 문장만 쫙 나오는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문장과 이렇게 문답식으로 보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나죠. 문답식은 그래도 묻고 답하고 했으니까 내용을 워낙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한 두 페이지 되는 걸 갖다 설명을 쫙 해놨으니까 읽으려면 힘들죠. 숨차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책을 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금원시대 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석도 달면서 또 처음으로 이런 상한론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준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지나서 다음 시대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식 수준도 높아지죠. 그 높아진 수준으로 가지고 그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서 또 책을 써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이런 분들이 한 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한론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상한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새로운 책을 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쓰거나 방금 거기에 내가 또 상한론을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상한에 나오는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내 임상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 하면은 이런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뽑아내고 내 임상 경험 추가해서 책을 쓰면은 괜찮은 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던 이런 부분인데 요즘은 책을 워낙 안 사는 시대니까 책을 거의 안 사는 시대니까 책을 사람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의학계 이 출판이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하여튼 키보드 좀 자제 좀 하죠. 계속 좀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고 하는데 좀 자제를 좀 해줘요. 이렇게 이런 상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많은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금원시대 가면서는 상한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 금원시대 가면 이보다 좀 더 깊은 내용들로 상한에 대한 연구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상한론 같은 경우가 주로 나오는 것이 태양경에 대해서, 태양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한 80%, 뭐 7, 80% 이상 돼요. 거의 뭐 대부분이라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치료했을 때 또는 이상하게 변경될 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해서 상한뇌 태양병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거의 뭐 상한뇌를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상한뇌에서도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거기서 상한병에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기 전에까지 치료했던 이런 경험들, 아주 심각한 곳으로 빠졌을 때 나타난 이런 증상들, 주로 양경, 음경 나눌 때, 어느 경락에서 좀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삼양경, 삼음경 나눌 때, 음경이겠죠? 삼음경으로 가니까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체력도 떨어지고 병도 뭐 약해지겠지만은 점점 더 서로 약해지는 과정에서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경의 그 증상 뭐였죠? 아까 육경제각에서 태음병의 복만, 자리, 배가 팽팽해지고, 그러니까 배가 팽팽해진다 할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속에. 열이 나는 것보다도 더 증상이 심각하게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 설권, 낭축, 인홍 같은 이런 식으로 혀가 말려 들어간다. 한 번에 말려 들어가지 않죠, 혀가. 그 다음에 음낭이 쪼그라들어서 막 수축이 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증상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증상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이 상한론에서 육경이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쭉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경이라는 전체적인 내용만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 한번 쭉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상한론 보면서. 그러니까
성적, 점수 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상한선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또는 온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어떤 하다 보면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겨요. 임상 나가서 환자를 볼 때 조금 요즘 이 한의사들이 보면 좀 맥도 거의 안 잡잖아요. 한의원 가서. 한의원 가면 맥도 거의 안 잡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병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상한론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병이 진행되는 과정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그나마 자세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상한론을 갖다가 항상 공부하자는 것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상한론 같은 경우를 또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그 사상의학에서도 상한론을 공부 안 하면 사상의학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한론에 썼던 처방들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상의학에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상의학이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냈는데 그 처방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봤으면 다 상한론이라든가 금원시대 의가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끌어와서 사상의학에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쓰는 육미지향탕 알고 있죠? 육미지향황, 육미. 또 육미랑 친구가 뭐죠? 8개 들어간 팔미. 그래서 원래 팔미지향탕 같은 경우는 근계혈학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나왔어요. 팔미. 그래서 육미지향탕에다가 부자 6개. 라는 약이 그 열을 더 내주는, 회양시켜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가지고 팔미지향탕이었어요. 그것이 아까 봤던 요 전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전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팔미를 갖다가 팔미에서 부자 6개를 빼고 육미로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한테 쓰는 병일까요? 육미. 부자 6개라는 열이 많은 이런 약재를 빼고 썼고, 전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를 전공했다 했죠? 소아과. 그럼 누구를 위한 약이에요? 육미장탕은? 소화를 위한 약이죠. 그래서 소화를 위해서 육미장탕을 만들었어요. 개구팔, 팔미에서 6개 부자를 갖다 뺐어요. 부자 6개 같이 회양시켜주고 열을 내는 이런 약을 뺀 이유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생리를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부자 6개가 들어간 약을 쓸 필요가 없겠다. 부자 6개 독해서 안 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자 6개를 안 쓴 이유가 그거 말고 따로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애들은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겨울에도 깨지지 않고 뭐 죽지 않는 거 어린 아이들하고 장독에 있는 이 장독대 이런 건 깨지지도 않고 어린 아이도 그렇잖아요. 밤새 놔도 뭐 죽지 않는다 할 정도로 너무 추우면 죽겠지만은 그래도 이 자체 열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항상 어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있게 해봐요. 난리 나죠. 가만히 못 있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뭐 이렇게 키보드 치고 하는 것처럼 막 딴짓하고 뭐하고 가만히 못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시간 정도는 버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양기가 많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고 많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소화의 생리적인 특징을 딱 알아가지고 팔미 쓰기는 너무 힘들고 육미를 써야 되겠다. 육미지향탕 처방 구성이 숙지향, 복령, 택사, 목단피, 뭐 그다음에 두 가지 뭐 있는 산약, 산수요 이렇게 6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그 중에서 이 부자육개를 빼니까 신수를 보하면서 신수를 보해주는 이런 약재가 되더라. 라고 해서 신수를 보하는 약재로 소화에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육미를 썼어요. 그냥 육미란 것이 팔미에서 육미가 이 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죠. 자, 옛날 처방을 지금에 맞게 고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상의학에서 이걸 또 다시 바꿔요. 이 약은 신수가 약하니까 신호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재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신호한 사람이 사상체질에 봤을 때 사상체질에서는 소양인이 비대신수하죠. 비장의 기능은 왕성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요. 비대신수한 이런 소양인한테 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육미를 쓰려고 육미가 딱 적용증인다고 육미를 딱 쓰려고 보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겠는데 좀 바꿔야겠다.
자, 소양인의 특징. 비대신수에서 신장이 약하니까 신수가 부족해서 수기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화기가 더 많이 뜨게 되죠. 화가 많이 떠요. 그 소양인들 보면은 어린아이들처럼 가만히 못 있고 막 굉장히 활발하고 또 뭘 하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자, 수업 겁하고 나가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소양인의 계통들. 그래서 좀 말보다 행동이 좀 앞서는 이런 사람들. 양기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앞서 나간 이런 부분인데 이 수기가 부족해서 열이 나고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열생풍하게 되는 그래서 풍사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런 이 소양인의 생리 기능을 딱 생각을 했어요. 그 소양인의 생리 기능을 가지고서는 약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미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육미를 변방을 해요. 비대신수하니까 비장의 기능이 왕성하니까 비장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을 쓸 필요가 없죠. 대표적인 약이 뭐예요? 산약. 산약 빼요. 산약을 빼고 그래서 아까 열쇠풍 한다 했죠. 풍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형계, 방풍, 독활 같은 이런 약재를 갖다 넣어가지고서는 형방패독, 예, 형방지황탕 이런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계, 방풍 같은 걸 집어넣어서 풍사를 갖다 어느 정도 막아주고 보신수해주는 기본적인 기본에다가 산약 같은 이 약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약을 빼고 해서 형방지황탕 같은 독활지황탕, 형방지황탕 같은 이런 약재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팔미에서 육미, 육미에서 독활지황탕, 형방지황탕 같은 이런 처방으로 구성되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유가 있죠. 자, 팔미는 신수를 보하면서 양기를 보충시켜야 되겠다. 신음, 신양이 다 허했을 때, 이 정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약이 팔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좀 그렇고 한 40대 정도 되면서 이게 좀 하면은 보통 육미 정도 쓸 수 있어요. 육미 정도 쓰다가 육미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육미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육미약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 체질 처방으로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확실한 소양인이다 하면은 독화지황장 같은 이런 약재를 쓰면은 거기에 딱 맞는 것이죠. 팔미가 맞냐, 육미가 맞냐, 독화지황장이 맞냐. 이거는 그 이유들이 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런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간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강의예요. 지금 말한 것은 남들이 보통 어디 가서 막 돈 엄청 주고 듣는 돈을 주고 강의를 다녀도 말을 안 해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거는 저 한동석 선생이 한동석 누군가 알죠? 어떤 책 지었죠? 한동석 선생? 한동석. 우주변의 원리를 지었어요. 아, 위철학을 안 배우니까 모르는구나. 우주변의 원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한의사분이거든요. 한의사분인데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을 짓기 전에 그 뭐 황제 내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뭐 여러 가지 한약적인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특이한 것이 소문의 운기편 있죠, 운기편. 내경 운기편은 한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 몇 번? 10,000번.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10,000번을 읽으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치가 딱 보이더라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주변의 원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 꿈을 향한 뭐 무슨 여정 해가지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막 써주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변의 원리는 유튜브에서 찾으면은 윤 교수님이 그걸 갖다 이 주석처럼 강의를 해주신 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어, 뭐 증산도에서 만든 건데 그 증산도랑 상관없이 그냥 우주변의 원리 자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연계의 돌아가는 이치,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자연계의 이치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한의학적 내용들을 갖다 많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내경도 주석을 달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와중에 동일수세보원을 주석을 달았어요. 한동수 선생이 동일수세보원을 주석을 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세요. 만약 사상의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다른 책 보지 말고 동일수세보원 주석, 저자 한동석. 절판돼서 잘 안 나오니까 도서관 가서 PDF 만들어서 그렇게 보세요. PDF 만드는 거 돌리면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도서관에 제 PDF 만드는 거는 괜찮아요.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내가 이거 좋으니까 너도 써라 라고 주면은 둘 다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같이 이렇게 놓고서 여러 사람이 자기 걸 PDF 만든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PDF를 만들어서 개인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책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내용이 한의학적인 설명을 좀 더 한의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 이 중위수세 보원이고 그 책에 육미가 이 독활장상을 변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다음 소음인약, 소음인의 그 보증기탕 쓰잖아요. 소음이 같은 게 신대 비소하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장이 떨어지는데 보증기탕을 써야 되겠다. 자, 보증기탕은 금원시대에 이동원이 만든 처방이에요. 보증기탕의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소음인에서는 또 소음인의 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기운이 약해서 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 기를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약들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소음인 보증기탕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처방이 그냥 일반 보증기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구성해 나가는 거. 상한론에서도 그 환자의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 어떤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쭉 이렇게 했고 이 다음 시대에 가면서 상한론에 대한 깊은 연구들 하고 특히 금원 시대에 가면서 이제 상한 음증에 대해서 양증과 음증이 나눌 때 음증이 좀 더 심각하다 했죠. 상한 음증에 대한 연구들도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창기의 상한론에 대한 연구들 이렇게 됐고 좀 더 진행이 되면서는 이보다 다음에 책을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안 했던 거 상한론의 음증에 대한 연구라든가 좀 더 깊은 연구들이 더 많이 돼서 상한론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송대 그 교정의석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런 상한론에 대한 연구들 계속 나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금원시대 의학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고 또 지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그 팀프레스 제출하는 거죠. 발표해서 그러니까 영상, 자료와 영상 둘 다 올리는 거예요. 자료, 영상 둘 다 올리고 그게 잘 돼서 다른 조에서 발표했던 내용 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그 다른 조에 발표 잘했다 못했다 어떤 걸 수정해야 된다 하는 거 있죠. 그 도표를 같이 기록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도표를 나중에 포트폴리오 집어넣으면 그냥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 거기는 그 내용 복사해서 포트폴리오 아니 뭐 조별 발표 내용 어떤 내용 했고 장점 단점 뭐 보완점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같이 좀 써서 써주세요. 그리고 그 영상에다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봤다 뭐 했다 뭐 그 큰 내용을 갖다가 댓글 달아주고 보통 내가 볼 때는 그 영상 조회수 얼마나 조회했냐 나도 보면 한 서너 번씩은 보게 돼요. 쭉 서너 번씩 보게 되니까 뭐 30명인데 조회수가 10번도 안 된다. 한 번도 안 봤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나는 그때는 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많이 다 봤다. 본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다 보고 왔다는 거, 보고 왔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수업에서는 평가하고서 그냥 바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냐, 안 봤냐, 많이 보고 오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아니,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팀프렉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